혹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막 밤새 끙끙 앓다가 다음날 아침에 진짜 선물처럼 해답이 탁 떠오른 경험. 다들 좀 있지 않으신가요? 아, 있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오늘 저희는 조앤 리프먼이라는 분의 글쓰기 경험을 좀 보면서 때로는 문제에서 한 발짝 딱 물러서는 게 오히려 엄청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쉬는 걸 넘어서 뇌가 최적의 답을 찾는 뭐랄까 그 무의식적 작업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주엔 리프먼의 경험이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저녁에 글 쓰다가 딱 막혀요. 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뭐 진전이 없는 거죠. 결국엔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고 잠자리에 든대요. 네, 포기. 근데 진짜 신기하게 다음 날 아침 그냥 커피 한 잔 들고 이렇게 어슬렁거리다 보면 간밤에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 돌파구가 거짓말처럼 명확하게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정답을 알려준 것처럼요. 와, 정말 그렇죠. 밤새 진짜 머리 싸매고 고민했는데 안 되던 게 딱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그냥 해결된다니. 이게 뭐 그냥 운이 좋았다, 우연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혹시 이런 현상을 설명할 만한 뭐 어떤 원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큐베이션 효과,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부화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아, 인큐베이션 효과요. 네, 어떤 문제에 막 집중적으로 매달린 다음에 네. 의식적인 노력을 딱 멈추고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일에 몰두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뇌가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막 재구성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쉬는 동안에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정보들이 탁 연결되면서 아하 하는 그런 통찰이 찾아오는 거죠. 오, 리프먼이 아침에 경험한 그 선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와, 진짜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머리가 쉬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냥 마냥 손 놓고 기다린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건 또 아닐 거잖아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랑 이 인큐베이션 효과를 위한 효과적인 쉼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효과를 좀 더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핵심은 바로 의도적인 쉼에 있습니다. 의도적인 쉼이요. 네, 단순히 그냥 하던 일을 딱 멈추는 게 아니고요. 뇌가 좀 자유롭게 연상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정신적인 여백을 만들어주는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뭐 가볍게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연 속에서 잠깐 시간을 보낸다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뭐 샤워를 하는 것처럼요. 긴장을 좀 풀고 다른 종류의 자극에 노출되는 거죠. 네네. 심지어 잠깐 창밖 보면서 멍하니 있는 시간조차도 그 의식적인 문제 해결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무의식이 활동할 공간을 열어주는 셈이거든요. 그렇군요. 또 보면 이런 의도적인 딴짓이 오히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가져와서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여기서 포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게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리프먼이 저녁에 글쓰기를 멈춘 건 그냥 실패나 단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뇌가 다른 방식으로 해답을 찾도록 길을 열어준 일종의 전략적 전환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풀릴 때까지 막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때로는 과감하게 딱 멈추고 문제랑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적 전환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수면, 잠의 역할이에요. 아, 잠이요? 네. 잠은 그냥 활동을 멈추는 시간이 절대 아니고요. 뇌가 낮 동안 수집한 정보를 막 정리하고 불필요한 연결은 좀 쳐내고 중요한 기억은 강화하고 재구성하는 굉장히 활동적인 시간입니다. 네. 특히 그 렘 수면 중에는 논리적인 제약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로운 현상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창의적인 통찰이 촉진될 수 있는 거죠. 아, 리프먼이 아침에 그렇게 명쾌한 해결책을 얻은 것도 밤사이 그녀의 뇌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재정비하고 뭔가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듣고 보니 결국 마음을 정원 가꾸듯이 돌봐야 하는데 씨앗이 움츠고 자랄 시간을 줘야 한다는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비유네요. 계속 땅만 파헤치기보다는 때로는 그냥 물 주고 햇빛 주고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그 과정을 좀 믿는 태도가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막 좌절감을 느낄 때 있잖아요. 네, 많죠. 그때 무작정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막 쏟아부는 대신에 의도적으로 잠시 멈춰서서 그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 이게 오히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편안히 앉아서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뇌는 그 시간 동안에도 당신을 위해 계속 일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해답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 쉼이 주는 힘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이요, 더 세게 부딪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씨앗이 그 땅속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듯이 해답이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모습을 갖출 때까지 잠시 내려놓고 기다리면서 그 과정을 신뢰하는 지혜,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쉼을 위한 작은 공간을 내어주는 건 어떨까요?